고수들과 함께라면 이번 주 시장 걱정 없다. 월요일은 고수다. 안녕하세요. 박하윤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고수 중의 고수 최영동, 송재호 고수와 함께 시장에 대한 시원한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최영동, 송재호 고수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7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 시작은 좀 힘들었는데 과연 8월은 우리 개인들도 웃을 수 있을지 상승과 하락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은 이 엄지를 위로, 하락은 엄지를 아래로 한 번에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상승. 상승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송재호 고수님께서 히든 유망주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많이 주목받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하반기 주식은 이제 모빌리티가 중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친환경 플러스 모빌리티까지 다 적용되는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과 모빌리티가 합쳐진 그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샵 8338번으로 송재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최영동 고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8월 첫 번째가 상당히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기 때문에 8월 주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작용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특강에서 한번 저랑 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 URL은 문자샵 8338번으로 최영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월요일은 고스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7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3,32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과연 8월 첫째 주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두 고수님의 생각 한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빨간불 레드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최영동 고수님. 예,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발생했었던 국내 수출 데이터 자체가 워낙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까지가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주 8월 달 한 달 정도는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 국내외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 한마디로 좀 결정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기업에서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지표로서의 투자 관심도가 좀 전환이 될 가능성, 이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기업 실적 이슈보다는 향후 경기 방향성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경기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시장을 하락을 좀 크게 일으켰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국의 규제가 기업 실적을 누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에서 경기 지표로서 그리고 경기 신호로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월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확장세는 좀 이어나갔지만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림들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경기 지표에 대한 발표 흐름들로 인해서 시장의 해석이 바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ADP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테이퍼링 그리고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큰 이슈들을 좀 보시게 되면 최종 종착지는 고용이거든요. 근데 이 고용 쪽에서 시장에 대한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흐름들 그리고 진일보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를 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뭔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 중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개선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테이퍼링 자체는 뒤로 후순위로
좀 밀려날 가능성.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 경기 둔화를 통해 가지고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줬던 뭐 3,150선 정도에서의 지지 패턴 자체를 이번 주에는 확연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란색보다는 오히려 빨간색 쪽으로 그럼 조심해서 위로는 대응하는 거. 얼마까지 열렸을까요? 일단은 3,300 정도 선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여부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서 이제는 경제 지표로 시장의 관심도가 전환이 될 것이다. 이번 주는 빨간불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우리 송재호 고수님께서도 빨간불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면은 지금까지 쭉 레드만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도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지난주에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인 어떤 악재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일본의 시장 급락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강하게 증가한 점, 그리고 중국 이슈가 있었고, 또 아마존의 그 실적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몰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세 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번 주에 좀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오늘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큰 추세 흐름에서는 이게 완전히 끌고 가기에는 시장에서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좀 강한 면이 있지만 예전보다 좀 주춤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데이터 상으로는 역사적인 최고점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쭉 보니까 향후의 교역량이라든지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또 4분기도 호전되는 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에 의해서 폭은 작아지겠지만 금액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영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경기 둔화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가 호전되는 시점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소비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관점이 온다면 고용이 돼야지 자금이 회전되면서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애국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선물 조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환율을 고점에서 단기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려면 대량적인 어떤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신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에서 본다면 일단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라든지 미국 행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완화제 스탠스, 재정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 플레이로 보시기보다는 다양한 테마 같은 경우 지난주에 뭐 남북 경협지라든지 그 전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순환매 그 테마가 형성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장세에 염두를 두고 관련 가능성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군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의 하락은 일시적이었다. 아직 상승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그 확인은 고용 지표를 통해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여러분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수보다 더 중요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지 우리 최영동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뭐 앞서서 시황적인 부분들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의 결과치들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경기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상당히 좀 답답하게 움직일 거고 앞서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테마적인 부분들이야 뭐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과연 성장주,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주들을 좀 찾아낼 것인가, 새로운 성장 섹터를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좋은 흐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퍼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는 얘기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또 2차 전지를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줄 수 있고
올해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DDR5,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시장들을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서부터는 DDR5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서도 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한 두 종목 정도로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1%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장 막판 들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양봉 전환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를 영위를 해주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 용역 사업을 좀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DDR5로 넘어가는 공정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D램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낸드 프레시라든지 뭐 SSD라든지 테스트 장비, 전반적인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DDR5로 공정 자체가 좀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엑시콘에 대한 장비 부분들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그에 따라서 20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공정 자체가 한 단계씩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좀 급격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C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종목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송 교수님께서도 ISC에 대해서 상당히 뭐 한 1, 2, 3주 전에 좀 말씀하셨던 게 네. 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패턴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5일선, 21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거의 고가, 시가와 종가 부분들이 거의 맞아 떨어지는 캔들로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가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ISC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기대감들이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 상용화되고 있는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장비 쪽에서 소켓 쪽에서도 또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만큼은 어느 기업 못지않은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DDR5 자체가 하반기에 투자 모멘텀들이라든지 성장성 자체가 좀 부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C에 대한 이제 정별 초기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모멘텀 자체가 좀 공백 자체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DDR5와 관련된 섹터군들의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높여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두 종목 엑시콘과 ISC 장비주와 그리고 소켓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이 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 관련주들 이번 주 공백을 갖는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재호 교수님이 바라보는 이번 주 유망 섹터 알아볼까요? 저도 이제 같은 네. 섹터에서 찾았는데요. 지금 이제 그 퀄컴, 미국 퀄컴 그 실적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실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퀄컴 그 관련해서 통신칩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AMD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 장비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탔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에도 메모리 가격을 보시도 그 D램 같은 경우는 7.8%, 낸드도 5.8%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보듯이 지금 38% 역대급으로 지금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은 있지만 실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 상당히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쪽이 후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공정에서
어떤 미세화 공정의 경쟁이 있었다면 향후에는 이제 후공정에서 패키징 관련된 부분하고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애플의 물량을 대만 TSMC에 이제 일정 부분 좀 뺏겼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이제 보통 웨이퍼를 가공하고 나서 이제 절단하고 나서 이 칩을 하나하나 이 패키징하는 그런 기술을 썼는데요.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뀌면서 웨이퍼 안에다가 패키징을 하고 나서 절단하는 그 기술에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TSMC 같은 경우는 그전에 펜인 상황 그 어떤 그 기술에서 펜 아웃 쉽게 말씀드리면 이 칩 안에서 어떤 그 다른 기계하고 이제 입출력할 수 있는 솔더볼을 그 장착을 했다면 이제는 칩 바깥쪽으로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패키지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만의 TSMC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드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LP 기술에 접목을 해서 펜아웃 PLP 기술, 펜아웃 WLP 기술이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네페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페스 그룹에서 보게 되면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WLP를 담당하고 있고 자회사에 있는 네페스 라이얼이 펜아웃 WLP, PLP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반에서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네페스하고 네페스 라웨에 이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 원스톱으로 턴키 방식으로 어떤 계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시스템 반도체에서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올 5월 달에 향후에 179억 9조 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삼성이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수혜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현재 그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 대한 테스트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 5G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SSD 같은 경우에는 전력 효율을 어떻게 더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칩들이 이 고사양되면서 전력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정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 점에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2분기 실적에 어려운 구간이 있었는데 전반 지금 현재 정상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적이 조점을 찍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분 한 해 실적만큼의 1,500억 원 이상의 증설을 작년에 마무리했다는 점, 그리고 삼성이 지금 이미지 센서 부분에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플래그십 모델보다는 이제 보급형 모델 물량이 확대되는 점이고 중화권이 지금 삼성의 그 CIS 이 관련해서도 지금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물량 확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AMD하고 AP 물량에 대해서 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AP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하는 프로세서 관련해서 상당히 물량이 확대될 걸로 보기 때문에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올해 이익 부분에서 더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큰 추세의 흐름에는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하고 테스나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와 테스나 이번 주 유망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각각 이렇게 두 종목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서로의 종목 중에 탐나는 종목 한 종목씩 꼽아볼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페스 아크. 네페스 예, 아크.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앞서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테스트 물량 자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테스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장비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그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송재호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송재호 교수님께서 꼽는 한 종목 어떤 걸까요?
이제 관점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IS, 단기로 보면 ISC,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엑시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결국 두 종목 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오늘도 짧지만 굵게 월요일인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문자샵 8338번으로 최영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 온라인 무료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는 URL이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아침에 장중 무료 공개 방송 하신다고요. 네, 내일 그 주시창에서 모바일 웹에서 채팅방으로 진행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니까요.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8월이 화려한 그 종목 장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비메모리 쪽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적인 부분, 수소차라든지 바이오 전반적인 산업 섹터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고스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